네, 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무성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완전 경선제 도입과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제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 발언 내용 들어본 다음에 자세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승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김무성 대표 이 완전 국민 경선제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이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야당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완전 국민 경선제, 이 야당 측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이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완전하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당의 기본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최소한 한 20% 정도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완전 국민 경선제예요. 어떤 20%나 30%의 전략공천을 배제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완전하게 합의해서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게 명분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그 이론적으로 볼 때 완전 국민 경선제가 반드시 그렇게 좋은 제도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당 정치라는 것에서 정당이 사실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정당의 책임 정치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공천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정당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완전 국민 경선제가 모든 것은 아니다. 모든 선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자꾸만 대중 정치를 확산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 완전 국민 경선제가 그런 이론적이고 이런 측면에서만 주장되는 것이냐. 김무성 대표가 어떤 청와대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가 여야가 완전히 합의해가지고 그야말로 선거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김무성 대표가 완전 국민 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청와대와도 전 뭐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이 주제도 다루려고 했는데 오전 9시부터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온유철 차기 신임 원내대표 합의 추대를 했습니다. 또 러닝메이트인 이 정책위 의장에는 김정은 의원이 추대가 됐습니다. 이 박수로 이 차기 원내 지도부를 추대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최 교수님, 방금 이제 또 이 완전국민 경선제라든지 선진국회법 개정 문제 잠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 이제 의총에서 합의 추대했거든요. 예정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합의 추대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유승민 정국에서 이미 예견됐던 바고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색깔이 이른바 개파색이 그렇게 진한 인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두 분 다 비박이라고 불리면 됩니다만 비박과 친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에게는. 그래서 일단 조합을 수도권의 원유철 정책의장 그리고 이제 김정은 영남, 부산 남갑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이제 부산 지역도 좀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과 이제 영남 중에서도 PK로 조합을 한 것 같고 색깔은 지나치게 개파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색깔로 해서 무난하게 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겠죠. 아까 김무성 대표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김무성 대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향후 이제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나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김무성 대표가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적어도 당분간은 당청 관계가 그렇게 뭐 이제
갈등을 빚을 소지는 대단히 적은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도부도 이제 이런 뭐 인사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음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사무총장인데 네. 황진아 의원이 일단 내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 그렇죠.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비박계로 인선이 된 것 같고요. 짜여진 것 같고 사무총장 자리가 지금 이제 친박계로 분류되는 황진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좀 균형을 고려한 건가요?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일단 사무총장이겠죠. 공천의 실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는 일단 뭐 상당히 친박적인 색채가 강한 황진아 네. 의원이 이제 될 거란 예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됐고요.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당의 색깔은 뭐 친정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기존의 청와대 일방 우위에 관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 차기 이제 새로운 이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와 함께 이 청와대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이 건강한 당청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임 변호사님, 이 완전 국민 경선제가 이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사실 역선택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어떤 특정 상대 정당에 참여를 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뭐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네. 말이죠. 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뭐 법률적으로 금지된 그런 경선 방법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저 후보와 우리 당 후보가 붙으면은 우리 당 후보가 이기겠다라는 상대방이 약한 후보에게 그 선택을 해서 그쪽 후보를 만드는 그런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좀 어렵다라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섣불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일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여당만 간다면 아까의 그 단점 때문에 여당에서도 섣불리 모두 다 그 찬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도 야당에게도 그 공을 한번 던져본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여론의 추이와 또 그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그런 여론을 한번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가 밝혔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야당은 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법이기도 하고 계속 얘기됐던 게 소수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 선진화법은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야당이 일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이 국민 경선제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당 대표의 그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국민 경선제, 이 일방적인 이 하향식 이 공천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를 한 이 완전 국민 경선제, 여당과 야당 모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합의 과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